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년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영어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공시생분들을 위한 공무원 영어 기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가직은 지금 현재 100문제 110분으로 이제 시간이 늘어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무원 영어 기출을 풀때 좀 유의할 점이, 보통 강사님들은 유형별 기출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풀라고 하는 이 기출은 유형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행처별 기출을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영어 과목은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20문제가 랜덤으로 섞인 시행처별 기출을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있지 않냐, 그럼 모의고사 실전 연습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사로서는 제가 모의고사 교재들 리뷰도 해보고 온라인 관리반에서 수험생분들 각 영어 대표 강사분들의 모의고사 질의응답을 봤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너무 어렵고 질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출제위원이 낸 기출이 문제의 질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유형별 기출을 풀면은 시행처별 기출을 안 풀어도 되지 않냐, 둘이 겹치지 않냐. 근데 양이 너무 달라요. 시행처별 기출은 여러분들이 2010년부터 2024년 전진력 기출을 좀 풀어보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한 150회 이상이 돼요. 거의 하루에 기출 하나만 푼다고 하더라도 거의 5개월 정도 분량의 약이 나옵니다. 물론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 강사로서는 문제의 질이 훨씬 좋고,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포인트도 워낙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안 풀어도 되고요. 시행처별 기출만 제대로 푸셔도 됩니다. 시행처별 기출은 저는 문제집을 좀 추천드릴게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은 두 권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최신 기출은 해커스 2025년 7개년 기출 문제집, 지금 요 교재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 기출은 해커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해설이 상당히 자세합니다. 이거 신성희 선생님 이전 기출, 신성일 영어 최신 기출 문제집 2015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2015년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이게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전진열 기출이 다 있어요. 잠시 제가 조정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 7개년 기출이고 이건 이전 기출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에서 빠진 연도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예를 들어서 2015년과 만약 2016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빠진 연도는 여러분들이 공기출 사이트에서 강사분들이 다 해설하고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처별 기출은 처음에 1순위를 풀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구급, 국가직, 지방직,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시, 거꾸로 풀어주세요. 최신 기출부터 이전 기출로 2024년부터 2010년.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가직을 먼저 푼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국가직 쫙 다 푸는 거예요. 구급을. 그 다음엔 지방직 쫙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약간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2010년, 2011년, 2012년 너무 오래된 기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어는 계정이라는 게 크게 없습니다. 이전 포인트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문제도 괜찮고요. 자, 2순위, 만약 1순위 다 풀었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2순위는 그나마 구급과 약간 좀 난이도가 좀 비슷한 사회복지직, 옛날 사회복지직 뭐 따로 봤었거든요. 교행직, 기상직, 국회 9급, 국회 8급이 아니라 국회 9급이요. 법원직.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걸 풀었는데도 또 시간이 남아요. 그럼 산순위까지. 경찰 한 2010년도부터 쭉 푸시면 되는데요. 경찰 영어가 최근 이제 기출이 좀 많이 어려워요. 문제도 좋은 문제들 많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마지막은 국회 8급. 국회 8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이거 다 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만약 시간이 없다 그럼 이 정도까지만 푸셔도 괜찮습니다. 기출은 얼마나 많이 푸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풀고 나서 어떻게 분석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시간 배분 같은 경우는요. 저는 영어는 20문제를 한 30분 안에 잡고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기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암기 파트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파트를 먼저 풀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어휘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거나 그리고 문법, 생활영어 파트. 보통 국가직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이 이렇게 암기 파트인 경우가 있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막 독해가 막 중간중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독해가 중간중간 많이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독해가 예를 들어서 9번과 10번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풀면 안 됩니다. 순서대로 풀게 되면은 만약 9번과 10번에서 나왔던 독해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 당황해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들 풀 때 집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 파트 먼저 풀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독해를 풀어주세요. 독해는 그냥 순서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휘 문제를 풀 때 만약 이 단어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답을 고르잖아요. 근데 유의할 게 있습니다. 혹시 만약 다이어가 출제되는 거예요. 쉬운 단어로 그래서 뭐 딜리버가 있어요. 딜리버가 뭐 배달하다 뜻도 있지만 연설하다, 그리고 뭐 해방하다, 분만하다 뜻이 많거든요. 근데 배달하다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이나 세 번째 뜻, 네 번째 뜻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여러분 동의어 고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빠르게 해석은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어휘 문제가 어차피 문장 지문이 길지가 않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해석하는데 시간 많이 안 뺏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해석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법을 풀 때는 이렇게 이제 밑줄이 딱 나와 있으면은 각 단어 위주로 어법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죠. 이 말은 무슨 말이면 기본서에 또는 요약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단거나 정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분사구문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분사구문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분사구문이 나오면은 분사구문 뭐 시제, 태,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거 따지는 문제들 유의하셔야 되고, 그럼 또 분사구문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뭐 뒤에 목적어의 유무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 문법 문제를 풀고서 출제 포인트를 각각 다 적어봐야 돼요. 1, 2, 3, 4번에 대한 출제 포인트를 적어봐야지 출제위원 입장에서 문제를 어떤 걸 내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다행인 거는 공무원 기출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표현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 말은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관리반에서는 기출 자료들을 계속 주거든요. 다 정리해 놓은 거를. 그러면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풀면서 만약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 파트에서 혹시 안 풀리는 문제,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 오래 잡지 말고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풀리는 문제를 막 풀려고 오래 잡아도 보통 시간을 뺏기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세모 표시하고 빠르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돌아와서 다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풀 때는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거나 독해를 풀 때 자, 해줘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일단은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 입장에서 중심 내용, 키워드를 최소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의 주관적 생각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쓴이 입장에서. 왜냐면 공무원 영어 독해도 결국은요. 문제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문 안에 단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 입장에서만 중심 내용 키워드를 최소로 표시하면서 읽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중심 내용을 계속 파악할 수 있고요. 앞에 어떤 내용이었지? 그럼 그 표시한 부분만 딱 보고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글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소유격, 지시사, 그리고 뭐 대명사 나오면은 반드시 그 단어들이 앞에 어떠한 단어를 나타내는지를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독해를 만약에 읽으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어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 키워드를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은 통일성이 있어요. 글쓴이는 계속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재진술,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계속 바꿔서 계속 같은 표현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더라도요. 그냥 일단 읽으세요.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문장과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뒷문장의 중심 내용 키워드 이거를 관계를 따져보세요. 둘이 순접인지 역접인지 뭐 원인과 결과인지 재진술인지 그 관계를 따지면은 여러분이 문맥상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 유추가 이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할게요. 모르는 어휘도 괜찮습니다. 앞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앞문장과 모르는 어휘 그러니까 포함된 그 문장의 관계가 크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따져보세요. 순접이면 잘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문장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역접이면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까. 이 정도만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다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풀고서 만약에 시간이 남아요. 그럼 남는 시간에 다시 모르는 문제 들어가가지고 이때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죠. 첫 번째, 글의 글쓰기 입장에서 지문 안에서 답의 단서들 체크한 부분 그 부분에 가장 가까운 선지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지문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주세요. 왜냐면 출제자는 논란이 되지 않게끔 반드시 단서를 줍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답을 분석할 거거든요. 오답을 분석하게 되면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출제자들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지 그러면 이 오답 패턴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건 다 삭제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 영어 독해가 수능 영어 독해에 비해서 참 쉬운 거는 수능 영어는 상당히 난해하고 추론을 요구하고 매력적인
선지가 있는데 공무원 영어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공무원 영어는 거의 해석이 가능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지 않아요. 대신에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100문제를 110분 안에 다 같이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거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어렵게 출제되면 그 상황에서 영어를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지문 자체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은 수능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해요. 자, 이렇게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연도별로, 직렬별로 기출 영어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는요,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내가 아는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해석, 크게 오답의 여지가 내가 그냥 아는 부분에서 많이 나온 거고 실수를 줄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하거나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내 약점이 많이 나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만 잘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출을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낯선 문제에 익숙해지는 연습, 내 약점 체크, 시간 배분 연습,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 특히 공무원 영어를 좀 여러분 쉽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해석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려고 하면은 지문이 어렵거나 다른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은 집중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막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해석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단서 위주로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출제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단서를 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 풀린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오답 패턴으로 속어법 이렇게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분석입니다. 기출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도 점수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분석을 해가지고 내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휘, 수거, 생활영어라고 할게요. 모르는 어휘, 수거, 생활영어 다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중요한 게 보통 시험에서 아무런 어휘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보기항에 나온 단어도 있지만 선지에 있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다 정리해 주세요. 모르는 단어 위주로. 그러니까 문제, 선지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다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왔던 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 관리반에서 이거 다 정리해서 다 드리거든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두 번째, 문법. 문법은 여기 보시면요, 맞는 선지, 틀린 선지 다 정리해 주세요. 선지별로 출제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론서 또는 요약서, 단거나 교재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론서, 단거나 교재 계속 보시면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출제자 입장에서 이 포인트는 이런 걸로 이렇게 문제 내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답의 단서,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만약에 자신이 생각한 단서와 해설에 있는 단서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알아? 독해사고로 교정해 주세요. 계속 우리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생각한 단서들이 다 답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고요. 지문 안에서 단서 찾기. 내가 생각한 단서랑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사고를 교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라는 거는 결국 교정하는 거예요. 풀고 틀리고 교정, 풀고 틀리고 교정. 자, 그 다음에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답 패턴을 알 수 있고, 이 오답 패턴을 알면 추후에 속어법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선지에서 오답의 여지가 있다? 다 지워버리는 거죠.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안에 특정 어휘나 어법이나 구문이나 문장 구조가 약한 거예요. 이런 거는 문장 노트에 정리하시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 분석을 해주세요.
문장 노트에는 내가 취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자신이 어떤 문장 구조가 약한지 모르고 넘어갔다가 시연장에서 만약에 독해할 때 내가 약한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문장을 못 읽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독해형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문 안에 있는 어휘들 많이 안다고 할게요. 그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상당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휘 싸움입니다. 모르는 독해형 어휘는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고 어휘와 마찬가지로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독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계별 연습이 중요하죠. 독해 단계별 연습. 처음에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일단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휘, 문법, 구문을 공부하는 거고요. 지독집게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을 연습하고 이게 연습이 되고 나서 유형별 독해에서는 유형별로 접근법, 답의 단서 찾기, 오답 패턴 이런 거를 유형별로 다 정리하시면 이게 리딩 스킬이고 이게 독해 원리고 이게 독해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요. 결국은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들의 다 독해형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미리미리 틀리고 빨리빨리 보완해 주세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합니다. 기출은 문제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특정 강사님은 기출 풀 필요 없다.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 자, 여러분 어휘 생활영어는요. 나왔던 포인트, 나왔던 선지에서 계속 나오고요. 문법은 계속 나와요. 당연히 독해 지문 똑같은 지문 안 나오죠. 하지만 누가 똑같은 지문 맞추려고 독해를 푸나요? 아니죠. 독해 접근법과 분석은 똑같아요. 유형별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유형별로 분석해 놓잖아요. 그럼 자신만의 리딩 스킬과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당히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어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영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을 풀고 분석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계속 약점이 보완되면서 빠르게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